특별히 베트남은 저희는 강한 좀 확신입니다. 시점을 분산한다. 네, 또 굉장히 좋은 기회다 이렇게 언급을 하시는 분들. 안녕하세요. ETF의 전문가를 모시고 ETF의 요모저모를 찍어 먹어보는 ETF 찍먹입니다. 오늘 모시는 ETF 운용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슬램덩크의 북상고, 서대원 같은 에이스이자 한국 ETF 시장의 원조인 한국투자신탁 에이스 ETF 운영본부 김찬영 본부장님을 모셨습니다.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영광입니다. 네. 예. 작년 한 해 에이스 ETF가 언론에 많은 변화 그리고 더 큰 도약이 있었다 그렇게 좀 언론에서 많이 좀 알려지고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에이스 ETF와 최근 변화 꼭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에이스 ETF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일단 에이스 ETF라는 브랜드가 아직은 이제 삼성증권 고객분들께 아직 익숙한 브랜드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2년이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ETF가 처음 이제 상장이 되고 처음에 ETF 시장에 같이 참여를 했다가 저희는 이제 2008년부터는 킨덱스라는 ETF 브랜드를 잠깐 사용을 했었습니다. 네, 고객분들이 킨덱스도 익숙하실 것 같아요. 예, 킨덱스는 오히려 또 에이스보다는 조금 더 친숙하실 수 있으실 텐데, 저희가 작년 2022년 이제 10월에 저희가 좀 뜻한 바가 있고, 저희가 또 ETF를 이제 수요해 주시는, ETF에 투자해 주시는 투자자분들에게 조금 더 좀 양질의 서비스를 해야겠다 각오를 다지는 의미에서 아주 과감하게 14년 만에 이제 킨덱스라는 브랜드를 에이스로 전격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 10월부터는 에이스 ETF라는 브랜드로 다양한 상품들 계속 상장해서 이제 저희가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2023년 에이스만의 ETF 투자 전략을 좀 들어보고자 싶습니다. 그러니까 슬램덩크처럼 온 힘을 꽂아서 넣을 수 있는 투자 대상 또는 시장 같은 게 좀 있을까요? 네. 모두의 슬램덩크라는 단어를 갑작스럽게 얘기하시죠. 네. 저는 이제 제 얼굴 보시고 채치수 얘기하시는 줄 알고. 네네. 또 이제 또 잠깐 또 요즘 슬램덩크가 워낙 인기잖아요. 맞습니다. 또 이게 영광이더라고요. 슬램덩크랑 또 비유를 해주셔서 저희 에이스 ETF를. 저는 이제 2023년의 투자 전략으로 이제 3가지 키워드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3가지.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채권, 그리고 세 번째는 베트남. 그러면 반도체, 채권, 베트남 요 3가지가 에이스 ETF의 주력 대상이다. 네, 그리고 말씀드렸던 대로 이 ETF의 몰빵 아니고요. 포트폴리오 안에서 혹시 이런 종류의 자산군, 이제 반도체나 베트남은 아무래도 이제 주식 관련이 될 거고요. 채권은 이제 채권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채권이나 반도체, 베트남 이런 주식들이 없으시다면 꼭 이런 ETF들은 좀 한번 좀 잘 돌아보시고 내가 포트폴리오에 넣었을 때 이런 효과가 있겠다 한번 좀 가늠해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먼저 반도체부터 짧게 말씀드리면,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연초부터 조금 반도체가 꿈틀꿈틀하죠. 그렇죠. 네, 삼성전자는 상승률이 마음에 안 드실 수 있겠지만 실제로 엔비디아나 이런 종목들은 크게 연초부터는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많이 올랐죠. 아무래도 이제 경기나 경제와 이제 주가가 다르죠. 보통 주가는 선행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아마 반도체 경기는 올해 이제 하반기 되면은 완연하게 이제 턴어라운드 이제 돌아서서, 지금 반도체 시장이 좋지 않지만 수요도 계속 좀 낮아지고 있고요. 하지만 좀 좋아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어떤 반도체 ETF들이 있는지, 한국에 상장돼 있는 반도체 ETF가 굉장히 많습니다. 꽤 되더라고요, 보면은. 예, 앞서 말씀드린 저희 ETF도 있지만 아시아 반도체 주식들에 투자하는 반도체 ETF도 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주식에 투자하는 ETF도 있고요. 이제 다양한 종류의 ETF가 있기 때문에 반도체를 ETF로 투자하는 것도 한번 올해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가 반도체. 네. 두 번째는 이제 채권입니다. 저희도 그런 관점에서 이제 채권, 아무래도 이제 채권을 주로 오래 보셨던 분들은 이게 30년, 40년 만에 오는 굉장히 좋은 기회다 이렇게 언급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이런 식으로 금리가 급등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금리의 상방보다는 하방의 가능성 측면에서는 충분히 있기 때문에 채권 ETF에 투자하셔가지고, 아무래도 채권에 투자하신다는 거는 만기까지 가져가서 이자와 원금을 수취하는 그런 이제 본연의 이제 채권의 성격도 있지만 이제 금리가 하락했을 때 내가 이제 채권 투자한 이후죠. 채권이나 채권 ETF 투자하신 다음에
시장 금리가 내려가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매매 차익을 얻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다양한 채권들 보셔야 된다. 그래서 저희는 국내 채권보다는 이제 미국 국채 쪽 위주로 미국에 상장돼 있는 미국의 장기 채권들 네네네. 투자하셔가지고 금리가 뭐 조금만 하락을 하더라도 듀레이션이 길기 때문에 네.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ETF들 많이 살펴보시고 투자하시던데 그런 방식으로 그 국내에 있는 저희 에이스 ETF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여타 ETF 브랜드의 채권형 ETF들도 잘 살펴보시는 게 분명히 도움이 되시겠다 해줄 수 있을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금리가 상방보다는 하방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채권 ETF를 눈여겨 보시라.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이렇게 베트남이었습니다. 네, 베트남입니다. 베트남은 사실 이제 뭐 채권이나 뭐 반도체 이런 쪽은 이제 다른 증권사, 자산운용사에서도 올해 전망을 네. 조심스럽게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 이제 회사들이 있으신데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는 아마 저희 운용사에서 특별히 베트남은 저희는 강한 좀 확신을 가지고 있고 잘 아시다시피 차이나 플러스 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중국의 미중 긴장 상태가 계속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베트남이 보는 반사익이 굉장히 클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패권 경쟁에서의 반사익이 베트남으로 쏠릴 수 있다.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더군다나 이제 베트남은 이제 1인당 GDP가 4,000달러를 넘어가면서 이제 왜 중국에도 예전에 보면 이제 중국이 세계 공장이었다가 그렇죠. 중국이 소비를 시작한다. 네네네. 중국의 소비를 주목해라. 뭐 이런 테마가 있지 않았습니까? 저희는 베트남의 이제 내수 소비의 원년이라고 올해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에서 아무래도 이제 해외에 있는 뭐 애플이 베트남에 공장을 설립한다 뭐 이런 뉴스도 들어보셨을 거고. 네네. 네. 최근에는 이제 삼성전자는 이미 한 15년 전부터 그렇죠. 베트남에서 잘 이제 성장을 해 나가고 있지만 뭐 대만의 팍스콘이라든가 이런 유수의 굴지의 이제 해외 뭐 선진국의 이런 기업들이 베트남에 들어와서 이제 FDI라고 하죠. 외국인 직접 투자를 통해서 이제 자본을 가지고 와서 제조업 이제 설비를 만들고 공장에서 이제 물건을 만들어내면서 아무래도 베트남에 있는 그곳에서 일하는 분들의 소득은 늘어날 거고 네. 소비가 늘어날 거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한 단계 이제 소비 자체가 이제 상승을 하면서 이제 베트남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이제 연초 시점부터 이제 베트남 주식에 주목을 해서 올해 이제 시점을 나눠서 베트남 주식에 진입을 하시면 올해 말쯤에 좀 좋은 수익을 거두실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본부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ETF의 그 2024년 투자 전략에서 올해 포트폴리오에 꼭 편입해야 될 대상 네. 간결하게 반도체, 채권, 베트남 네. 이렇게 좀 잘 짚어주셨는데, 네. 근데 이제 투자 대상은 골랐는데 네. 정작 중요한 것은 언제 투자하고 맞습니다. 또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짤 것인가라는 네.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3년 투자자분들이 고민해야 될 그런 이 투자 유의점이 있다면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분산 투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분산 투자는 뭐 베트남에, 중국에, 미국에 이렇게 지역을 분산하는 건 아니고 시점을 분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점을 분산한다. 네. 또 이건 또 좀 재미있는 얘기가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뭐 앞서 말씀드린 채권을 이제 빗대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채권은 이제 상당히 이제 많은 분들이 언젠가는 이제 금리가 내려간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겠지만 그렇죠. 실제로 지금 시장 금리는 최근에 한 1, 2주 동안 좀 많이 또 올랐거든요. 네네네. 또 그리고 최근에 다시 뭐 CPI도 약간 다소 높게 발표가 되면서 다시 물가가 오르고 네. 이에 따라서 이제 금리도 뭐 쉽게 내려오지 않는 게 아니냐. 그래서 사실 뭐 주식 예측인 만큼이나 금리 예측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그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금리의 상방보다 하방이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도 뭐 한 번에 채권 ETF에 투자하는 금액을 전부 쏟아놓고 이제 매수하시기보다는 네네네. 뭐 한 달 간격이라던가 아니면 내가 금리를 어느 시점 정도가 되면 내가 추가로 투자를 하겠다든가 이런 사전에 계획을 세워두시고 네네네. 시점을 적어도 한 3번에 나눠서 적어도 3번에 나눠서 저도 이제 귀찮아서 이렇게 나눠서 투자하는 게 좀 번거롭긴 하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걸 또 이제 습관화 시키면 굉장히 이제 뭐 한 번에 사시는 것보다 훨씬 더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간단하게. 그래서 뭐 앞서 말씀드린 그런 반도체, 베트남, 채권 이런 종류의 투자를 결심을 하셨더라도 네. 항상 시점은 분할해서 투자하시는 게
올해 투자 전략에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역시 고전이긴 합니다만 항상 가슴에 새겨야 될 게 분산 투자. 네. 근데 특히 또 그 시점을 분산하라는 본부장님 말씀은 투자할 때마다 쉽게 생각하고 있는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가장 핵심적인 또 알맹이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국투자신탁운용의 에이스 ETF 김찬영 본부장님을 모시고 2023년 그 에이스 ETF 투자 전략을 들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삼성증권에서는 ETF를 거래하시는 고객분들의 투자에 도움이 되고자 국내 ETF 운용사 관계자분들과 인터뷰하는 ETF 맛집 시리즈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국내 최고의 ETF 운용사 관계자분들을 모시고 2023년 ETF 투자 전략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ETF의 요모조모를 찍어 먹어보는 ETF 찍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